안녕하세요. 중년연애 다이어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은 더욱 값지다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저는 성인이 되면 독립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초반에는 갈 곳이 없어서 PC방을 전전했고 이후 저렴한 하숙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의 아주머니는 제 사정을 듣고 안쓰럽게 여겨 하숙비도 저렴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알바를 하며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아저씨와 그들의 아들에게도 살갑게 대했습니다. 하숙집에는 저를 포함해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중 아들이란 사람은 28살이었지만 직업도 없이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지내고 있었죠. 저는 그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며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숙집에서 지내면서 같은 나이 또래의 여성들과는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 힘든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 언니들이 저에게 하숙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숙집 아저씨와 아들이 이전에 있던 하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숙비를 깎아주겠다는 말로 여자들을 꼬드겼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1년 만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알바를 하면서 친해진 언니가 원룸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아는 사람이 건물을 새로 지어서 월세 30만 원에 풀옵션 원룸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보증금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그 언니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집 앞 편의점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숙집 아저씨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취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아저씨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저씨는 평소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기에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친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숙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그의 제안에 저는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고마움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저씨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아저씨는 말없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며 저는 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저에게 손을 뻗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불안감으로 물들었지만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공포와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저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강하게 저를 눌렀습니다. 의자는 뒤로 젖혀졌고 저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저씨는 종종 제 방에 들어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저항하고 싶었지만 매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무언의 위협을 가하며 제가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졌고 저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저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제 앞에 서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 네가 우리 아버지랑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랑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랑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을 다 폭로해버릴 거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비슷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은 저를 향해 차갑고도 잔인한 말을 내뱉으며 마치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어? 이쪽이 좋았니?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분 좋게 해줬나? 저는 그의 수치스러운 말들에 몸서리쳤지만 입을 다문 채 그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며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절망감과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며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후로 이 집에서는 더 이상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번갈아 가며 제 방을 찾아왔고 저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장악했고 저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주며 그동안 방을 구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방을 구할 때 보태라며 돈을 건넸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떠나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연애 다이어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내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따가 옥상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년연애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번 사연은 여름휴가를 맞아 부부 동반으로 떠난 강원도 여행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사건은 정말 상상도 못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여름휴가를 맞아 강원도로 여행을 가자는 아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에서 저렴한 패키지 상품을 발견한 아내는 바로 입금까지 하고 예약을 마쳤습니다. 강원도에서 여러 커플과 함께 2박 3일 동안 펜션에서 지내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정이었어요. 아내는 벌써부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기대가 됐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흥미로울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고 우리는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펜션으로 이동했고 처음 만난 다른 커플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낯설어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술과 음식이 등장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인 덕에 대화도 잘 통하고 모두가 금세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웃고 떠들며 어느새 밤이 깊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한 커플이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저는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습니다. 그 커플 중 남자와 대화가 잘 통했던 저는 기분을 풀어줄 겸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의 밤바람을 맞으며 바닷가 근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길어졌고 어느새 새벽이 되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하고 말았습니다. 비틀거리며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고 펜션 안은 모두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방이 너무 많아 어느 방이 우리의 방인지 몰라 헤매던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살짝 열려있는 방을 발견했고 문틈으로 보니 아내가 옷도 안 갈아입고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방에 들어가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와서 그냥 자기엔 아쉬운 마음이 들어 잠결에 아내와 잠자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나서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라 저와 함께 술을 마셨던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도 너무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왜 제 아내의 옷을 입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밤에 춥다고 하니 제 아내가 옷을 벗어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단 옷을 급히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을 찾고 있던 저는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기 방이 어디냐고 묻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저는 그저 밖으로 도망치듯 뛰쳐나가 차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저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어제의 일이 계속 떠올라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라면을 끓여주며 평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미소를 바라보며 더욱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실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쯤 어제 그 여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쿨하게 받아들이며 어제 일이 그냥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저에게 더욱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마음속에서 불안과 욕망이 뒤섞였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도 모르게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고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감정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마음일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내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따가 옥상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빛에서 망설임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옥상에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교차하며 설레고 긴장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자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재빨리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강원도의 시원한 바람이 옥상 위로 불어왔고
달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순간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치자 전율이 느껴졌고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옥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모든 감각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도덕적 갈등을 잊은 채 욕망에 이끌렸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모든 것을 잊고 그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곳에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눈앞이 어두워졌고 그녀와 나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했고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큰 후회를 남겼습니다. 순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유혹이나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잠깐의 쾌락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가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연애 다이어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연은 한순간의 감정에 휘말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누나였던 그녀와의 금지된 밤, 그 순간의 감정과 그 이후의 후회가 어떻게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녀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스러운 선택 중 하나였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는 20살 무렵부터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얼굴도 예쁘고 나름 좋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훌륭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아서 강남에 살고 있었고 어린 나이에도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씀씀이도 컸습니다. 후배들에게도 항상 잘해주고 밥과 술을 아낌없이 사주는 멋진 누나였죠. 자연스럽게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저 역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저보다 나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저 친한 동생으로서 그녀를 바라보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그녀를 여자로서가 아닌 마치 친누나처럼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저를 동생으로 인식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날 정도로 자주 어울렸고 그녀는 저에게 같은 나이대의 여자친구도 소개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1살 때 군대에 가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는 누나가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직한 상태였습니다. 한참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던 중 대학 동창으로부터 누나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당시 지방에서 근무하던 저는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 누나를 만날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있었고 퇴근 후에는 늘 그녀와 데이트를 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나는 여전히 저에게 그저 누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여 주말에 시간이 생겼고 마침 대학 친구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선후배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누나를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마치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누나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술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점점 누나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누나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고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누나와 저는 함께 술자리를 마무리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누나는 제게 오늘 잘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방에서 올라온 터라 주변에서 묵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누나는 제게 자기 집에서 자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집은 새로 지은 듯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게 정돈된 내부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집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방이 하나뿐이었고 침대가 차지하는 공간이 꽤 커서 바닥에서 잠을 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이불을 주면 바닥에서 잘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혼자 사는 탓에 여분의 이불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름이라면 그냥 바닥에서 자도 괜찮았겠지만 겨울이었기에 아무리 난방을 해도 바닥에서 자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저 바닥에서 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나는 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바닥은 춥고 딱딱하니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집스럽게 사양했지만 그녀의 설득에 이끌려 결국 침대에 함께 눕게 되었습니다. 침대는 생각보다 좁아서 서로 몸이 닿을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지자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따뜻함에 이끌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가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을 자극했고 이 순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내 귀에 닿자 그 순간까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고 그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고 주저하며 다가갔지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저를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자 어느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지만 그 순간마저도 점차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이성이 끊어지고 감정에 완전히 휩싸인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키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오랜 갈망과 억눌렸던 감정들이 마치 홍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내 얼굴을 감싸 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존재가 내 모든 감각을 지배했습니다. 그 순간 이성이란 이름의 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완전히 이끌려 마치 오래도록 갈망해왔던 무언가를 찾아낸 것처럼 깊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서로를 탐닉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순간의 감정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서로의 존재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과 속삭임이 내 온몸을 감싸며 이 밤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감정의 열기와 충동에 이끌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경계를 넘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밤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머릿속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죠. 마음속에서는 강한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마음과 몸은 그 순간에 이끌려 버렸습니다. 아무리 멈추라는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져도 그 순간의 감정은 너무 강렬했고 저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고는 내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마치 두려운 경고음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앞에 놓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그 경고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붙잡았던 모든 이성의 끈이 풀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온갖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지만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니 누나와 함께했던 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현실로 다가와 저를 짓눌렀습니다. 깊은 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무거웠고 누나의 곁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나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친누나처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망쳐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몰래 그 집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누나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도저히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누나와의 연락은 끊겼고 저는 더 이상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이 우리 사이의 모든 좋은 기억들을 망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누나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특히 술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을 망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연애 다이어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년연애 다이어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나혜입니다. 중년의 활기찬 연애와 사랑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함께 즐겁게 배워봐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은 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25년을 함께 살던 아내가 바람이 난 이야기인데요. 그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세입니다. 결혼한 지 25년 된 아내가 올해 48세인데 최근에 바람이 났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아내는 결혼 후 지금까지 가정주부로서 집안일과 아이들 양육에 힘써왔습니다. 결혼 전 아내에게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어서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었고 아내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나서 아내는 요가를 좋아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요가 교실에 다니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드라마를 보다가 잠을 자는 날들이 많아졌고 갱년기의 징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비와 함께 옷값을 쥐어주며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며 20대 여성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방에 틀어박혀 화장법을 배우는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짜증을 내며 반발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9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아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넘어 아내가 들어오자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자 짜증을 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바닷가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저와의 여행을 거부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결국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새파란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죠. 이혼 후 아내는 그 젊은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잃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과연 사랑인지, 앞으로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면 더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실 거라 믿어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분의 변화된 행동과 감정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본인의 감정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만족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위의 방법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중년 연애 다이어리에서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연애가 더욱 행복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